안녕하세요. 지민리 라디오입니다. 올해 뉴욕 날씨가 정말 괴상하죠. 지금쯤이면 매일 덥고 날씨가 진짜 좋아야 되는데 바람 불고 흐리고 밤에는 서늘하고요. 게다가 낮에도 화씨로 60도, 섭씨 15도가 되지 않는 날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북극 진동이라고 부르는 Arctic Oscillation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북극 진동이 뭐냐? 북극 지역에 있는 대기압 패런인데요. 이게 약해지거나 역전이 되면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수 있대요. 두 번째는 라밤마가 아니라 라니냐 때문입니다. 라니냐는 뭐냐?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게 바로 라니냐 현상인데요. 이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미국 동부에는 특별히 겨울철에 기온이 더 낮아지고 눈이 많이 내리게 된답니다. 라니냐 하니까 데킬라가 생각나는데요. 이 라니냐 현상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후 변화의 변동성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전반적인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지만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대기순환에 이상이 생기고요. 극지방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죠.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그 찬 공기가 바로 이 북미, 그중에도 동부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기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상 패런이 변하는 건데요. 올해 대기 흐름이나 제트 기류가 평소하고 달라지면 찬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상 요인들이 올해 이 뉴욕 지역의 기온을 평년보다 더 낮게 유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 현상들은 춥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평균보다 더 덥게 만들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변하는 날씨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별의별 날들이 다 있습니다. 연방 공휴일은 아닌데 National Day라고 부르는 날들이 있죠. 사실 National Day라고 하면 국경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국경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이 어떤 이름들을 붙여서 무슨 National Day, 무슨 National Day, 1년 365일이 다 무슨 National Day입니다. 거기다 하루에 한 가지만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5월 28일은 National Beef Burger Day, National Hamburger Day, 또 National Brisket Day. 브리스켓은 소고기 부위죠. 미국 사람들은 이 브리스켓을 바베큐 부위로 많이 쓰는데요. 소 앞다리의 위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그쪽이죠. 한국에서는 이 부위를 둘로 나눠서 차돌배기하고 양진머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그 두 부분을 합쳐서 브리스켓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5월 28일이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리스켓 데이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는 쪼리라고 부르는 쓰레빠 있죠. 플립플롭. 5월 28일쯤 되면 발을 내놓고 다닐 만한 날씨여서 그런지 National Flip-Flop Day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위원회에다가요. 어떤 날을 특별한 National Day로 해달라고 신청서를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요. 아직 답신은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이 내셔널 햄버거 데이여서 버거집들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음식점 리뷰하는 사이트 있죠. 옐프라고요. 이 옐프에서 오늘 미국 전국에서 패스트푸드 버거 중에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은지 25곳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는 어디 걸까요? 아마 벌써 이걸 거다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인앤아웃. 인앤아웃 햄버거는 19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죠. 오랫동안 캘리포니아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 사는 사람들은 LA 공항에 딱 LAX에 딱 내리면 일단 인앤아웃 먼저 가는 게 순서였죠. 대표 메뉴 더블 더블. 고기 2장, 치즈 2장. 환상적인 조합인데요. 이게 절대적인 인기를 지금까지 얻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FDA에서 인공색소들 다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래서 인앤아웃에서도 스트로베리 쉐이크스,
또 시그니처 핑크 레모네이드에서 인공 색소를 이미 제거해 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아쉽게도 아직 뉴욕에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앤아웃 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욕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 수십 개를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텍사스, 오레곤, 콜로라도 그리고 아이다호에만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1위는 인앤아웃 버거가 차지했고요. 2위는 해비 버거 앤 그릴입니다. 해비 버거 앤 그릴은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또 다른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인데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찰버거입니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완전 기본입니다. 번 위에다가 패티를 얹고요. 그릴에다가 익힌 양파, caramelized onions, 양상추, tomatoes, pickles, 그리고 마요네즈를 얹은 아주 클래식한 구성인데요. 해비버거에서 이게 제일 많이 나간답니다. 거기다가 다른 데는 없는 템푸라 그린 빈스, 그린 빈스를 튀긴 거 다른 데는 없는 아주 독특한 사이드 메뉴가 있죠. 해비버거 앤 그릴이 2위를 했습니다. 3위는 한국에도 있는 쉐이크쉑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인앤아웃가 있다면 뉴욕에는 쉐이크쉑이 있죠. 쉑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쉑쉑은 아니고 쉐이크쉑입니다. 하여튼 이 쉐이크쉑은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데니 마이어이라는 사람이 핫도그 카트부터 시작한 겁니다. 쉐이크쉑의 대표 메뉴는 쉑버거죠. 앵거스 비프로 만든 패리에다가 아메리칸 치즈, 양상추, 토마토, 그리고 비밀의 쉑 소스가 들어가는데요. 이 쉐이크쉑에는 채식주의자들, 비건이나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슈룸버거, 슈룸버거라고 하니까 머쉬룸이 들어간 것 같죠? 또 베지 쉑 버거도 아주 인기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프렌치 프라이스 외에 사이드 메뉴로 프라이드 피클스가 출시돼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데요. 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3위가 쉐이크쉑이었고요. 쉑쉑 아니고요. 4위는 컬버스입니다. 컬버스는 동부에는 없죠. 본사가 위스콘신에 있어서 중서부에만 있습니다. 버터버거 그리고 프로즌 커스터드. 완전 옛날 미국식 음식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4위 컬버스. 5위는 Islands Fine Burgers and Drinks. 역시 동부 사람들은 모르는 데입니다. 이유는 캘리포니아하고 애리조나에만 체인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하와이안 스타일 버거로 차별화를 둔 곳입니다. 버거 이름이 다 하와이 이름인데요. 마우이 버거에는 과카몰리하고 스위스 치즈가 들어있고요. 하와이안 버거에는 테리야키 소스하고 구운 파인애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위 1, 2, 3, 4, 5위이고요. 6위부터 한번 제가 쭉 읊어볼게요. Freddy's Frozen Custard and Steak Burgers, Five Guys Burgers and Fries, Wayback Burgers, 무야, Red Robin, Jack in the Box, Cookout, BurgerFi, Whataburger, Wahlburgers. 이 Wahlburgers는 영화배우 마크 월버그 형제들이 만든 버거죠. Wahlburgers. 또 스매시버거, 맥도날드가 여기 들어갔고요. Sonic Drive-In, Burger King, White Castle, Fatburger, Wendy's, Carl's Jr., Checkers와 Rally's, 그리고 Steak and Shake가 25위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 체인점이 이 안에 있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집들은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체인점, 인앤아웃, 해비버거, 쉐이크쉑, 그리고 진짜 배고플 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Five Guys Burgers and Fries. 땅콩이 공짜니까 그것도 좋죠. 또 Jack in the Box나 Carl's Jr. 이런 거는 동부에는 없고요. LA에 많이 있죠. Sonic Drive-In도 가끔은 괜찮고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그리고 웬디스는 클래식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햄버거 사 드시나요? 먹을 거 얘기한 길에 한 가지 더 할까요?
색색깔로 눈도 입도 즐겁게 해주는 유명한 캔디가 있죠. 바로 스키틀스인데요. 이번에는 맛보다는 성분에 관한 뉴스가 있습니다. 스키틀스를 제조하는 마르스 위글리 측에서 앞으로는 스키틀스의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이산화 타이타늄 성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 성분이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인데요. 타이타늄 ок사이드는 원래 음식에다가 흰색을 띠게 만들거나 불투명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첨가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이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세포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근데 좀 늦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지적을 했는데 유러피언 유니언 EU에서는 벌써 2022년부터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FDA의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4,362개 이상의 제품에서 이 성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미국 상황에서 마르스 위글리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넘게 우리 회사가 사랑받아온 이유는 바로 제품의 품질, 퀄리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라면서 앞으로도 안정성과 기준을 잘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스키틀스, 이제는 조금 더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소비자들은 우리가 먹는 거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좀 꼼꼼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겠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는 겁니다. 기업들도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있어요. This age window, 요 시기가 is the most important decade for your health. 건강에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다. 3 habits to take up immediately. 그래서 3가지 습관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건강하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황금 같은 10년. 그 10년은 바로 36살에서 46살입니다. 요 36살에서 46살 사이의 10년이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장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을 때 밤새 술 마시고 놀던 습관이 36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The decade between 36 and 46 is important as it marks the bridge to the later years of life 라고 뉴욕에 있는 몬테피어러 아인슈타인 어드밴스드 케어의 부인과 전문의 닥터 앤젤라 윌슨이 말했습니다. 요 시기가 노년기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질병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 그리고 의사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1959년에 핀란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60대 초반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 연구를 한 건데요. 장기적으로 한 거죠. 60년 동안요. 참가자들의 혈압, 허리둘레,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건강 수치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적인 well-being까지 체크를 다 했답니다. 그리고 3가지 나쁜 습관을 딱 골라냈는데요. 그게 첫 번째 흡연, 두 번째 과음, 그리고 3번째가 운동 부족입니다. 혹시 지금 이 3가지를 다 하고 계시다면 정말 빨리 끊으셔야 돼요. 흡연, 과음, 운동 부족. 이게 젊을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다가 36살부터 쭉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영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 연구를 이끈 티아 케켈라이는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한 건강 습관들은 가능한 한 빨리, as early as possible,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안 먹는 건 고혈압이나 간 질환, 그리고 여러 가지 암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양질의 수면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얘기했고요. 흡연, 이거 정말 나쁘죠. 금연을 하는 건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을 줄여주고 폐 기능과 기대 수명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요즘 들어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50세 이하에서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여러 가지 암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게 비만, 흡연, 음주,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게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환경역학 전문가 마얀 이샥 사이드 교수는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매일 노력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할 때 환기를 자주 시키는 거, 가능한 곳은 걷는 거, 요런 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위험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마운트 사이나이 허슨 여즈의 내과 전문의 닥터 산자이 시나는 건강해지는데 마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쁜 습관을 버리고 건강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1시간씩 운동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지금 술을 딱 끊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The key isn't perfection. 완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It's taking action. 지금 당장 좋은 건강 습관들을 시작하는 게, 당장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3가지 필수 습관, 금연, 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히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단 누워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에 편하고 입에 좋은 것만 찾다간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도 사기 쉽지 않은 가방이 있죠. 바로 에르메스의 버킨백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칵테일 한 잔을 시키면 버킨백이 같이 제공되거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요? Ritzy Celefave Restaurant sells a $30,000 cocktail and it comes with a Birkin bag.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파피 스테이크라는 레스토랑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칵테일 한 잔을 시키면 바로 이 명품 가방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주는데요. 칵테일 한 잔에 얼마냐? 바로 $33,000, 33,000불입니다. 2025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미화 1달러가 원화 1,375원 79전입니다. 그러니까 33,000달러를 원화로 환산해 보면 4,536만 8,070원이에요. 4,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칵테일의 이름은 It's not a bag, it's a cocktail. 가방이 아니라 이건 칵테일이에요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칵테일인데요. 이 칵테일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Belvedere Tan Vodka, Grapefruit Oil Saccharum, Lillet Blanc, 거기에다가 피치 가니쉬하고 카비아가 곁들여진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거 가지고 올 때 버킨백 안에 넣어서 그래서 가지고 온대요. 가방 없이 칵테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칵테일만 즐기고 싶다면 가격은 $150인데요. 이것도 싸진 않죠. 그렇지만 33,000불에 비하면 그냥 껌 수준인데요. 사실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버킨백 사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버킨백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트 파피 스테이크는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영화배우 리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소피아 vergara, 또 저스틴 비버하고 아내 헤일리 비버가 자주 여기에 온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칵테일 한 잔 33,000달러. 한국 돈으로 4,536만 8,070원에 그 칵테일 한 잔 마시면 에르메스 버킨백이 딸려온다니까요. 구미가 당기시나요?
사람들이 참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죠. 33,000달러의 칵테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가방을 또 손에 넣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요즘에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보면 세상에 참 예쁜 사람, 멋지게 생긴 사람들 많습니다. 길거리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쩌면 그렇게 소셜미디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If you are not sure whether you are hot, 당신이 섹시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ask ChatGPT, ChatGPT에 물어보세요. Because it's brutally honest. 이게 정말 너무나도 솔직하게 답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I guess I needed to hear it.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섹시한지 아닌지 누군가에게 들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내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별로 기분 좋지 않겠죠. 뭐 정말 예쁜 경우에는 와, 예쁘다 뭐 이런 얘기하면 기분 좋겠지만요.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아닌 바로 챗GPT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9살 미카엘라 라식이라는 여성이 결혼식을 앞두고요. $2,500 예산 안에서 내가 피부 관리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챗GPT에 사진을 올리고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하면 좋은가 이걸 물어봤더니요. AI가 여기에 버턱스를 맞으면 좋아질 거다. 예상 주사량까지 그리고 그 가격까지 정확히 제시해 줬답니다. 진짜 AI가 별걸 다 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흐름을 반기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뷰티 평론가 제시카 드피노는 챗GPT가 제시하는 미의 기준은 진짜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을 계속해서 컴퓨터가 단순히 반복하는 거다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AI는 Reddit, 뷰티 블로그, 이렇게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편향되어 있는 정보들을 학습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된 미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준다는 거죠. 게다가 챗GPT의 추천이 FDA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제품이나 시술을 실행에 옮길 때는 건강상의 위험, 또 심리적인 부작용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정해주는 외모의 기준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외모를 왜곡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섭식장애로 이어지고 강박행동, 자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AI가 너무 솔직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1살 헤일리 앤드루스라는 여성은 챗GPT에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썼답니다. Speak like an older sister who tells the truth because she loves you and wants the absolute best for you, even though it's a little harsh. 챗GPT에게 사랑하니까 가끔은 따끔하게라도 진심을 말해주는 큰언니처럼 말해줘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진실한, 진솔한 얼굴에 대한 평가를 내려줬답니다. 글쎄요, 거울 앞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가 고민 중이라면 어쩌면 그 솔직한 한마디 챗GPT가 해줄지도 모릅니다. 칭찬이라면 사람이 해줘도 좋겠지만 칭찬의 반대라면 그냥 컴퓨터가 해주는 게 기분이 좀 덜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스타벅스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정말 10몇 년 전에는 스타벅스를 매일 출근하다시피 갔었는데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정도 가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타벅스 고객이시라면 귀가 솔깃할 뉴스가 있습니다. Starbucks debuts its 4 new hotly anticipated summer frappuccino flavors. 4가지 신상 프라푸치노를 선보인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출시하는 시점은 7월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소셜미디어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어떤 게 나오느냐? 첫 번째, Salty Caramel Mocha Strata Frappuccino입니다. 짭짤한 소금이 캐러멜하고 겹쳐진 거, 이거 미국 사람들 좋아하죠. 완전히 정말 단짠인데요.
그 소금 캐러멜하고 진한 모카가 층층이 쌓인 스트라토 스타일입니다. 부드러운 cold foam까지 얹어져서 뭐 맛은 물론이고요. 비주얼까지도 최고랍니다. Salted Caramel Mocha Strato Frappuccino. 아유, 이거 말하려면 한참 걸리겠어요. Salted Caramel Mocha Strato Frappuccino입니다. 두 번째는 Strawberry Matcha Strato Frappuccino인데요. 상큼한 딸기하고 마차, 녹차하고 조화가 될까요? 이게 조화가 잘 된답니다. 층이 보이는 초록색과 빨강색이 층층이 보이는 그 비주얼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스트로베리 마차 스트라토 프라푸치노. 세 번째는 흑설탕이 들어간 겁니다. 브라운 슈거 스트라토 프라푸치노인데요. 흑설탕 맛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백설탕하고는 약간 다른 좀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7월 4일 4th of July Independence Day 그 앞뒤로만 파는 건데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불꽃놀이 프라푸치노입니다. Firework Frappuccino라고요. 완전 한정판이죠. 딱 일주일만 파니까요. 이게 서머베리하고 코코넛 밀크를 베이스로 하는데요. 컵 안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듯한 아주 화려한 비주얼이 특징이랍니다. 또 음료뿐만 아니라 케이크 팝 있죠. 이렇게 막대기 사탕 같이 생긴 케이크요. 스트로베리스 앤 크림 케이크 팝도 들어있고요. 또 다른 새로운 음료에는 아이스드 홀차라 오트밀 쉐이큰 에스프레소가 있는데요. 아이스드니까 일단 찬 음료고요. 이건 블란드 에스프레소에다가 홀차라 시럽, 시나몬, 바닐라 그리고 쌀 맛이 들어간 시럽을 넣어서 흔들어 만든 음료랍니다. 거기다가 오트밀크를 싹 넣어주는 거라는데요. 스타벅스 팬들은 지금 7월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막 사진들과 이런 걸 올리고 있는데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은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CEO 브라이언 니컬이 복잡한 메뉴를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 계획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음료들을 마시려면 30분은 기다려야 될 거다. 직원들이 이렇게 냉소적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새로운 메뉴를 맛보기 위해서 30분 정도는 기다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국 스타벅스에는 여름에 어떤 새로운 메뉴들이 나오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죠. A new COVID variant is here and it's more transmissible. Here are the signs and symptoms. COVID-19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죠.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약자인데요. 이 CDC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감지된 COVID-19 변이 바이러스, 새로운 이름은 NB181입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해요. 이 변이가 지난 1월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분석된 샘플 중에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4주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2.5%였는데 한 달 만에 10%가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건데요. CDC는 NB181이 아직 미국에는 많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COVID-19 대시보드에는 올라와 있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곧 올라갈 예정이래요. 그러면 이 새로운 변이의 증상은 어떨까요? Dr. Zachary Hoy, Nashville, Tennessee에 있는 Pediatric Medical Group 소속 소아 감염병 전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Currently, it appears that NB181 would have similar symptoms to other COVID variants that have recently been circulating. 최근에 유행하던 다른 변이들과 증상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최근에 유행하던 그 변이들의 증상은 어땠느냐? 마른 기침을 하고요. 코가 막히고 피로감이 오고 열이 살짝 있고 오한이 나고 인후통 그리고 근육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An infected person can still make it through the day, but they are resting more and feel more tired throughout the day.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쉽게 지치고 피로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런데 WHO에서는 세계보건기구
NB181이 기존의 미국 내에서 우세종이었던 LP81보다 스파이크 프로틴 쪽에 몇 가지 변이가 생겨서 세포에 더 잘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기존 항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변이가 전염성이 아주 높고 또 기존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바이러스가, 이 변이가 가지고 있답니다. 그럼 백신을 또 맞아야 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NB181 변이는 오미크론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오미크론 JNL 계열에서 파생됐고 현재 접종 중인 2024-2025 시즌 백신은 이 계열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가는 걸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자체를 막는 데는 효과가 좀 없을 수도 있지만 중증으로 가는 거 막는 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은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good news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변이에 감염돼도 집에서 좀 휴식을 하고 수분 섭취를 잘 해주면 회복이 가능하다니까 타일레놀이나 아이브로펜 이런 걸 복용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일주일 정도면 회복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가야 되겠죠?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피로감이 오거나 머리가 막 혼란스럽고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호흡에 곤란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코비드-19, 우리가 2020년에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냥 감기 같은 병이 될 거래 그랬잖아요. 진짜 코비드-19이 이제는 일상 속의 감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병입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더 그렇죠. 사람이 많은데 갈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성격, 가장 독성이 강한 성격이 뭐냐? 그게 바로 malignant narcissism이라고 합니다. malignant는 악성이죠. 악성 narcissism. narcissism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가 강하고 허세를 부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유형은 진짜 위험하대요. 부부와 가족 상담을 하는 버지니아 길버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If narcissism exists on a spectrum, the malignant narcissist is on the most extreme end. 나르시시즘이라는 스펙트럼이 있다면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가 제일 끝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처럼 오만하고 특권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공감 능력은 완전히 바닥에 있고 자존감은 아주 크게 부풀려지고 과장돼 있는데요. 거기다가 악성으로 가면 거기다가 반사회적인 성향과 사디즘, 가학적인 성향이 결합된대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첼시 브루컬이라는 심리치료사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은 나르시시즘에다가 사디즘, 가학성, 사이코패티,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마키아벨리아니즘이 합쳐지면 malignant narcissism, 악성 나르시시즘이 된대요. 마키아벨리는 16세기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죠. 니콜로 마키아벨리. 그런데 이 사람이 The Prince, 군주론에서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행동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정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아니즘이라는 단어는 심리학,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권모술수,
권력 지향적인 책략이라는 뜻을 갖게 됐고요. 심리학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성향,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고방식, 도덕성이나 공감 능력의 부족, 그리고 권력과 통제를 중시하는 성격, 이런 걸 설명할 때 마키아벨리아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악성 나르시시즘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요. 남을 착취하는 걸 좋아하고 거짓말 입에 달고 살고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협박하고 감시하는 것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를 떠나면 넌 무사하지 못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뭐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 사람. 또 아내나 남편의 행동을 몰래 보기 위해서 몰래 집에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던가 위치 추적을 몰래 하는 거. 그리고 누구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 악성 나르시스트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릴린 헐맨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They are highly skilled manipulators who use charm, flattery, deception, and control tactics to serve their own needs. 이 사람들은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매력적인 외모와 말투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라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받게 되거나 진실에 직면했을 때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이용해서 배우자를 괴롭히는 법적인, 심리적인 학대까지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정신건강과 내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옆에 있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죠.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파괴당한 건지도 모르면서 나 자신을 계속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면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최선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족의 구성원이거나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어서 현실적으로는 끊어버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감정 반응을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모든 대화나 어떤 것들이든지 상호작용을 다 녹음으로 또 글로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계획적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관계가 정말 누구는 위에 있고 누구는 아래에 있고 이런 상태로 변질돼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받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미국 안에서는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이 있습니다. 1800-799-SAFE 7233 1800-799-7233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요. People are finding their person while traveling and there's a science behind why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행 중에 their person, 자기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인 이유가 있대요. 여행 중에 자기 사람, 사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이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로맨틱 코미디의 소재가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럼 왜 여행 중에 사랑에 빠지기 쉬워질까요? 일단은 자연 환경에 이렇게 있다 보면 3일만 있어도 혈압 뚝 떨어지고 심박수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에 있으면 방어심도 줄어들고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열린 태도를 가지게 되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뇌에서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중에는 일상에 기대가 있죠. 일상에 부담도 있고요. 이런 데서 자유로워지면서 더 진솔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경험은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고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낯선 장소에서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건 정서적으로 유대감도 생기고 친밀감도 높아지죠. 그리고 만약에 도시였다면, 그냥 내 일상이었다면, 아, 이게 진짜 사랑일까? 뭐 이런 의심을 더 많이 하는데요. 여행지에서는 그런 의심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감도 사람들이 더 적게 갖는답니다. 그럼 어떤 여행 경험을 해야, 어디에 가서 여행을 해야 사랑을 찾기 좋을까요? 일단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여행이 효과적이겠죠. 정말 자연을 즐기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 문화 유적을 즐기려고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고 특정한 도시를 경험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데서 their person, 내 사람을 더 자주 잘 만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그 도시를 쭉 보니까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미국에서는 뉴올리언스, 포르투갈의 리스본, 또 주메이카, 태국, 코스타리카, 페루, 이렇게 문화와 자연, 활동의 중심 장소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행이라는 게 나도 앞일을 잘 모르는 데를 가는 거죠. 새로운 걸 뭘 해보는 걸 나에게 허락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있는 동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진정한 사랑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어떠세요? 이번 여름 여러분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어디론가 떠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5월이) 왔나 했는데 벌써 5월의 마지막입니다. 주말 지나고 나면 6월 2일이 금방 되니까요. 사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봄이 완전히 무르익고 날씨가 온화하고 아주 화창하고요. 덥지도 않고 여러 가지 꽃이 만발하고 나무하고 풀도 막 푸르르게 자라나니까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동부는 이번 5월이 여왕답지는 않은 달이었습니다. 춥기도 하고 비도 많이 내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6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러주고 싶은데요. 5월은 계절의 공주쯤으로 그렇게 불러주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6월에는 여러분께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유익한 소식들 가지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민리 라디오였습니다.